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프라임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즈를 기반으로 지역의 역사와 또 문화를 재조명하는 여러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하고 있는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김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프라임 인터뷰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예술 기업입니다. 예술 기업. 기업이라는 이름은 저희가 늘 듣지만 앞에 예술이 붙으니까 정말 좀 예술로 들리는데요. 네. 예술 기업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예술을 하고 있던 이제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이런 기획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네. 이제 필요에 의해서 또 지역의 이런 사라져가는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가 음악으로 기록하고 콘텐츠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유의미하게 또 여겨주시고 해서 이것들이 저희가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인증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크리에이티브들이란 얘기도 하셨고 지금 예술 기업.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문화예술 이제 전문 기획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물으면 지역에서 공연이라든지 무대 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이해를 하고 하면 될까요? 창작 활동을 하는 거는 기존의 뭐 예술 단체라든지 그런 것들과 같고요. 창작도 하시고. 네. 네.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좀 컨셉 자체가 지역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또 재즈를 만들고 재즈 공연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저희가 뭐 프라임 인터뷰까지 모신 데는 충주에서 아주 핫한 문화기획사라고 소문이 좀 자자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모셨는데 그 기획사 이름이 그 샬롬 그 평화를 뜻하는 그 이름에서 좀 비롯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처음에 그 이름을 좀 정하게 되셨을까요? 저희의 음악을 통해서 좀 공연을 관람하시고 또 듣는 청자들이 좀 평화로운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 이제 음악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문화 기획 또 예술 기획을 이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들을 좀 제작을 하고 계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청주의 초정행궁에 이제 그 장소를 기반으로 전해지는 이제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이야기와 또 초정약수 이야기들을 좀 역사적인 그런 문헌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 시를 바탕으로 이제 재즈를 이제 창작을 했고, 저희가 초정약수 축제 때 그 초정행궁 안에서 미디어 파사드와 같이 이제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네. 만들고 또 음원을 만들었고요.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초정행궁 뭐 예를 들면 이제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이제 청주 쪽인데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그 기획사는 충주에 기반을 두고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처음에 충주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충주가 혹시 고향이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전혀 연고가 없고요. 일단은 제가 이런 뭐 인터뷰라든지 저를 소개할 때 항상 충주에서 활동하시는 이 계기라든지 네. 이유를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다 누구든지 물어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키워드를 찾아냈는데요. 네. 저를 요즘 소개할 때 자발적 지방러라는 좀 키워드를 좀 사용하고 소개를 하니까 신조어네요. 이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을 좀 공기 좋은 네, 네. 그런 곳에서 좀 키우고 싶은 로망이 있었어요. 예. 그런 생각이 있었고, 좀 창작 활동도 좀 여유로운 곳에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네. 우연히 이제 여행을 왔다가 남편이랑 여행을 왔다가 그때 제가 거의 만삭이었는데요. 네, 만삭에 난생 처음 이제 충주에 방문했는데 네. 그게 제가 이렇게 십몇 년을 살게 될 줄이 몰랐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남편분 연고도 아닌 거죠, 충주가? 네, 전혀 저희는 아무 뭐 친척도 없고요. 오히려 저희 때문에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충주에 집을 사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아니, 얼마나 그 임신 막달에 했던 충주 여행이 인상적이었으면 충주까지 내려오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뭐 문화적 인프라라든지 네. 어떤 뭐 도심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없어서 오히려 여기에다가 하얀 도화지 같은 데 그냥 그런 좀 시작하는 생각이 느낌도 있으셨나 들었고 봐요. 예. 뭐 힐링이랄까요?
그래서 물도 너무 아름답고 아,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래서 새로운 곳을 좀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도 하실 것 같은 게 아니 아이도 있고 그러면 혹시 좀 연고도 없는데 겁나지는 않으셨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네. 아니, 전혀 뭐 겁나거나 그런 건 네네. 아니었고요. 남편이 가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꿈이 좀 있었어요. 약간 대안학교처럼 재즈를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충주에서 한번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교육, 재즈를 전문적으로 네네. 교육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좀 리서치도 해보고 했는데 충주에 재즈를 교육하는 기관이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우리가 가서 하면 좋겠다 해서 오자마자 이제 또 조그만 학원처럼 차려가지고 네. 뭐 재즈도 없던 도시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레슨생이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재즈를 배우러 오겠다는 이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딱 그랬던 것 물꼬를 같아요. 터주셨던 느낌이네요. 그리고 뭐 저희의 이런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좀 학생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실제로 뭐 저희가 앨범도 같이 발매도 해주고 네네. 같이 공연 활동도 하고 하면서 점차 좀 이 지역에 애정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예술 기업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뭐 계속 얘기 나눴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재즈가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자, 재즈가 사실 지역에서 꽃 피운다는 게 사실 언뜻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혹시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뭐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뭐 이런 알리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제가 재즈 뮤지션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지역이 어디냐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네. 연주를 하는 연주자들이 그 정말 재즈에 대한 애정과 이것들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것들, 창작을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이런 역량들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지역에 내려와서 내가 연주할 공간도 없어, 뭐 같이 할 수 있는 뮤지션들도 없어 이렇게 약간 불평불만하고 좀 답답해하기 이전에 그럼 연주할 사람들이 없으면 연주할 사람들을 같이 좀 불러서 네. 지역에 뭐 여행 오시라고 아. 하면서 같이 좀 어울리면 되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냥 마냥 재밌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즈 장르를 또 매개로 해서 단순히 재즈를 그냥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분들, 뭐 지역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만드는 작업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좀 궁금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였냐면 저희처럼 외부에서 타 지역 그 대도시에서 살다가 충주로 이주한 예술인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공부가 필요하다. 네. 우리도 낯선 사람들이고 예. 낯선 지역이고 한데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가 막 의기투합이 돼서 같이 모여서 매주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번에는 뭐 탕금대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 되게 궁금하지 않아? 네네. 그럼 한번 진짜 탐방을 하고 역사적 이야기를 찾아보고 해서 우리가 가사를 만들자 그러면 가사를 가사까지. 만들고 가사를 네.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서 녹음해서 음원화 기록해 놓자. 이 현재 우리의 지금 생각들, 느낌들을 기록해보자 해서 시작이 되었고 네. 이게 이 저희의 활동들을 보시고 뭐 지역의 교육청이나 문화재단에서 이런 활동들이 되게 의미 있다. 그래서 갑자기 충주에 있는 12동이 있거든요. 네네. 동네 뭐 연수동, 예. 문화동 여러 칠금 뭐 그런 문화동 노래들을 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사시는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이제 재즈 곡으로. 네, 그분들이 와.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저희는 그러면서 지역에 대해서 알게 되고 네네. 이런 특징이 있군요. 이거 너무 재미난 동네네요.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창작의 과정에 이제 함께 참여시켜서 그분들도 색다른 경험, 예술 너무 신기하네요. 체험을 하게 되시고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직접 이제 만든 노래를 같이 그분들이 직접 녹음을 녹음까지 같이 네, 하시고요? 녹음까지 같이 하셔서 저희가 로컬싱어라는 이름으로 네네. 만들어서 이제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 배포할 때도 그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넣어드리니까 보컬로 네네. 넣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작의 경험이 이제 예술가들의 전유물만은 아니구나. 이것들을 시민들, 일반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구나. 그때 이제 느끼게 네. 되면서 아,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다. 네, 생각을 했고 그걸 계기로 지역민들이랑 되게 친밀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셨겠어요. 네. 아, 저도 저기 예전에 호암동 산 적이 있었는데 네. 알았었으면 호암동 싱어로 한번 네. 지금 벌써 지금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가사 개인의 어떤 삶의 스토리도 네. 녹여냈다고 들어서 저는 약간 상상으로는 왜 그 송창식 씨의 담배가게 아가씨 보면은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네. 아가씨가 예쁘다 그래서 쭉 스토리가 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가사를 쓰셨을까? 좀 소개를 한두 가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어떤 근데, 식으로 녹여내셨어요? 노래는? 접근이 완전 그렇게 그런 했던 게 식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충주의 뭐 어떤 뭐 다른 역사적 노래들은 저희 말고도 충분히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보통은 지명 들어간 성인가요 트로트 곡들도 많고요. 네. 근데 재즈곡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또 새롭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뭐 많이들 예, 예. 나와 있고 해서 저희는 개인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 지역의 이야기, 그 개인들의 이야기들이 모였을 때 실제로 이게 우리 지역의 역사가 될 수 있고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네네. 충주의 12동네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갑자기 열세 읍면 더 확대됐어요. 네, 이 뭐, 반응이 진짜 좋았구나. 네, 그렇게 네. 되고 그 다음 연도에는 충주에 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충주의 공동체 노래 계속 확장이 돼서 작년에는 이제 충북으로 확장을 해서 북부권을 좀 확장을 해서 네. 제천이나 뭐 다른 단양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대단하네. 만나게 됐어요. 근데 작년에 특별히 또 최고령 로컬 싱어가 탄생했는데요. 몇 살이신가요? 92세. 아흔둘 되신 네. 어르신이 와. 네, 9학년 2반이셨는데요. 네네. 충주시의 이제 엄정면에 있는 마을에서 네. 노래를 같이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너무 정정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나이가 되신지 네. 몰랐어요. 근데 뭐 엄정면에 그 마을에서 살게 된 이야기, 독립운동하셨던 막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냥 듣기만 해도 재밌고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창작의 아이디어가 되어서 같이 가사를 막 만들고 했는데 녹음까지 하셨거든요. 네네. 네, 저희가 녹음 장비랑 다 가져가가지고 그 장소에서 이제 직접 녹음을 하시는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우리 노래 같이 만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부르시기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나 못해. 뭐 내가 어떻게 노래를 해? 나 음치야, 뭐 박치야, 뭐 이렇게 대부분의 그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내 이야기가 노래가 된다는 것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렵고 뭐 그런 것보다 그냥 그 자체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기 청주에서도 각 동마다 좀 해주세요라고 저기 좀 러브콜이 오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 네. 자 그리고 지금 개인의 삶을 그렇게 재즈 곡으로 네. 하는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또 충주의 노동요를 재즈로 바꾸는 작업도 하셨어요? 네. 충주의 또 역사 여러 가지 뭐 마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보니까 네. 또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요 작업이었는데요. 신리면에 네. 마수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마수리 농요라고 마수리 해서 농요 있죠. 예. 중원 마수리 농요라는 이름으로 노동요가 구전되어서 네, 전해지고 우연히 봤는데 전수관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 되게 특이하다 해서 막 거기 직접 가서 읽어보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용들이. 왜냐하면 노동요라는 게 직접 이제 노동을 하면서 네. 같이 이제 부른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활상이 이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원 모내기 할 때 부르던 노래 뭐 이런 것들도 네네. 있고 해서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재즈랑 정말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네. 이제 저희 재즈 뮤지션들이 즐겨 연주하는 이제 곡이 블루스라는 네네. 이제 그런 블루스가 네, 이제 진행이 있어요. 미국 시대와
어떤 이런 물리적 환경을 넘어서 이런 충주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네네. 그런 좀 공감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럼 뮤지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이 충주의 노동요를 재해석해보자 이런 컨셉으로 해서 네. 21세기 신노동요라고 해서 요즘 중원 워크송이라는 이름으로 네. 새로 앨범을 만들었고 제가 좀 그런 중원 마수리 농요가 아니라 중원 워크송이 네, 해서 됐네요. 실제로 악보가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악보가 있던 것들은 편곡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아예 가사만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새로 멜로디를 붙여서 아예 색다르게 좀 연주를 했습니다. 그 노동요의 어떤 이런 거랑 재즈의 그 화성이라든지 그 리듬감이랑 이게 잘 맞을까? 어떻게 작업하셨어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그런 게? 약간 우리나라 음악은 약간 선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적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되게 단순한 구조의 뭐 코드 네네. 체인지였다면 그런 것들을 아예 좀 리하모니를 해서 텐션 코드라든지 네네네.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고 리듬도 다양하게 뭐 보사노바라든지 네. 스윙 리듬이라든지 펑키한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그러셨군요. 완전 색다르게 느껴지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공연을 했거든요. 네네. 반응이 어땠어요? 근데 그때 너무 놀랐던 게 예. 나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거라고 실제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네. 한참 또 한두 번이라도 다 들었을 텐데 네. 거기서 그게 또 나오니까 새롭게 좀 베리에이션 돼서 나온 노동요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희도 너무 이게 뜻깊은 작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책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저희가 창작의 과정이랑 이런 것들을 다 담은 책을 만들었는데 책을 선물 드리고 하니까 또 지역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쯤에서 또 간단하게 한번 머리를 좀 식히는 밸런스 게임을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획. 그러니까 돈이 좀 잘 들어와요, 이거는.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획이냐 아니면 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획. 근데 요거는 좀 돈이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있죠. 자, 둘 중에 고르신다면 어떤 기획을 택하시겠습니까? 이거 근데 대표로서. 질문 진짜 잘 뽑으셨는데 그래요? 두 가지를 항상 제가 정말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직 현업에서 계속 연주를 하고 있고 창작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 확보가 잘 되어 있더라도 저의 뭐 창작에 뭔가 관여되지 않는다거나 네.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이 안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사실 과감히 네.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군요. 뭔가 기분 관리 잘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기분이 태도가 되고 뭔가 기분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 돈이 되는 기획하고 그렇게 내 아이디어나 예술성을 좀 가미하고 싶은 기획하고는 늘 좀 상반됩니까? 그 중간에서 절충을 또 대표로서는 좀 하셔야 되는 또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 이제 절충점이 이렇게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공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런 수요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지역 소멸이다. 그리고 또 지역은 관광으로 또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뭔가 활성화가 이제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그래서 이 재즈 공연 안에 지역의 이야기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관광 오셔서도 아니면 지역민들도 친숙하게 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득을 네, 했더니 네. 그게 이제 좀 비즈니스처럼 돼서 저희가 벌써 여러 가지 공연들을 만들고 그러셨군요. 또 지자체와 같이 협업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설득을 지자체 하는 게 아니라 왜 대표로서는 이런 걸 좀 가미해야 되는데 나머지 팀원이나 또 연주하러 오신 분들은 또 조금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갈등 거기서의 설득은 혹시 없으셨어요? 그럴 때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요. 그래요? 다들 따라줍니까? 다들 저희 예술가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시도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뭔가 이거 새로운 거야, 재밌는 거야. 뭔가 저도 얘기를 하고 하면 같이 참여를 잘 해주시고 거기서 또 자기 영역으로 네네. 바리에이션을 해서 같이 이제 재밌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새 세 번째 키워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로컬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충주에서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활동하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충주만의 또 특성을 살린 그런 프로젝트도 또 하신다고 들었어요. 남한강의 노래라는 이제 LP를 만들었어요. 네. LP를 만들고 공연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막상 이주를 하고 곳곳에 이제 막 궁금하니까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물이 막 연결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목깨나루도 되게 좋아했었고 뭐 이곳저곳을 가는데 아 이게 충주가 생각보다 물길 이런 그렇죠. 중심으로 좀 예.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충주댐도 있고. 네. 예. 그래서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궁금해지셨습니까? 그 역사? 그렇게 된 이유? 네네. 같은 게 사실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했더니 이게 남한강 그 수운의 중심이었더라고요. 네. 조선시대 이제. 그렇죠. 작은 천막 하나 그곳이 나의 쉼터야 그게 철길로 바뀌면서 사실 도시가 쇠퇴하기 시작한 건데 여전히 이제 물은 이제 계속해서 남아 있고 그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남한강의 이야기를 조금 발굴을 해서 가사를 또 만들고 음악으로 이제 만들었던 이제 남한강의 노래 이게 기억에 남고요. 또 악성 우룩 선생의 그렇죠. 이야기도 네네. 너무 유명하잖아요. 가야금을 만든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충주랑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가는 탄금호도 그렇고 탄금대도 그렇고 이런 곳곳이 탄금이 네네. 그 연주할 탄, 가야금 금 예. 예,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룩 선생이 뭐 또 연주를 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너무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헌들도 찾고 자문도 받고 해서 저희가 우룩 그리움의 노래라는 이제 새로운 또 접근으로 네. 우룩 선생을 좀 새롭게 바라보자. 그래서 우룩 선생이 고향을 떠나서 이 충주에 오게 된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생 이야기 네. 그런 것들 좀 상상을 하면서 재즈 음악으로 만들었고 실제로 호암동에 있는 네. 그 충주시에 우룩당이 맞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우룩당을 배경으로 저희가 같이 미디어 파사드랑 같이 재즈 공연을 또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의 타고난 기획자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면 좋다. 물길 따라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거기서 궁금해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네.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니까 아마 지역민들로서는 굉장히 반갑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앞서 이제 재즈라는 걸 매개로 해서 어떤 걸 이제 한다는 게 꼭 뭐 지역적인 거 뭐 큰 의미는 없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에서 이런 예술 기업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뭐 서울에서 할 때 뭐 그런 걸 상상해서 비교해 본다면 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어떤 겁니까? 서울에서는 기존의 재즈 팬들이 어느 정도 있죠. 있고 예. 수요도 있고 했는데 충주에 왔을 때는 사실 많이 만나볼 수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 뮤지션들이 이주를 하면서 또 콘서트들도 한두 개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좀 지역민들도 좀 낯설어 하시다가 이제는 엄연히 정말 지역민으로서 좀 인정을 해주시고 저희 공연하면 꼭 뭐 이제 보러 와주시고 네. 그리고 다음 공연이 또 기대된다. 재즈는 뭐든 할 수 있잖아. 이번엔 뭐 다른 장르랑 저희가 특별히 또 재즈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재즈와 다른 장르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또 창의적인 그런 공연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네. 뭐 이번엔 재즈와 뭐를 좀 같이 또 해봐. 뭐 이렇게 네네.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충주는 정말 뭐든 시도해 볼 수 있는 정말 그런 동네? 다 내어준 동네, 해볼 수 네. 있도록 내어준 동네. 뭐 그렇게 예. 엄청나게 깊게 관여하시지도 않으시고 네네. 그렇다고 엄청나게 싫어하시지도 않으시고 그게 제일 좋죠, 사실은. 네, 그냥 지켜보시면서 네. 그래 너희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저희도 뭔가 그냥 저희가 하는 일에 되게 집중해서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이제 좋은 얘기도 오늘 계속해서 충주에서 활동하시면서 얘기들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충주에서 예술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어려웠던 것이 있다면 뭐 있을까요? 일단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기까지의 정말 시간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연년생 자매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이미 이제 저희가 학교를 안 보내고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그러세요? 이제 재즈 뮤지션으로 이제 네, 키우고 네. 있고 주변에 이제 이런 저희가 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매력을 느끼셔서 뭐 이제 그 또래 친구들도 이제 전공하고 싶다고 재즈 전공하고 네, 네. 싶다고 와서 이 친구들끼리 또 밴드를 구성해서 초등학생들이 이제 재즈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연주도 하고 작년에는 충북도청 앞에서 이제 대표로 아이들이 재즈 공연을 네, 하고 네.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유산으로 남기 위한 투자는 계속해서 교육으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즈 교육이라든지 뭐 인문학, 재즈와 인문학을 연결시킨다거나 감상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창작 과정에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교육 활동들을 놓지 않고 네.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충주가 재즈의 도시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좀 드는데요. 원래는 프라임 인터뷰 때 저희가 그 출연하시는 분들의 애장품을 하나 정도 가져와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애장품이 아니라 애정하는 곡을 한 곡 소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곡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제 갈짐지는 소리라는 제목의 이제 곡인데요. 앞서 좀 소개해드렸던 그 충주의 노동요 네, 네. 중원 워크송 앨범 수록곡이 저도 작업하면서 진짜 좀 재밌고 의미 있고 좀 연주도 잘했네? 재밌었네? 이런 좀 음악인데 많은 분들 좀 들으시고 좀 공감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근데 그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니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새 저희가 마지막 키워드만 좀 남겨져 있는데요. 마지막 김세영 대표께서 골라주신 키워드는 충주로 결국은 이제 매짐하게 되네요. 충주. 아까 제가 충주가 이제 재즈의 도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충주에 재즈가 더 좀 저변이 확대되고 더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계속해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또 저희가 개최하는 공연들이나 이런 것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2, 제3의 저희 같은 뮤지션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고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가 뭐 이미 계속 이제 교육 활동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같이 연주할 수 있는 예술가들도 점점 충주 출신의 네네. 재즈 뮤지션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아까 그 학생들 자라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도 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시각을 가지고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저희가 일단 이런 마음들을 변치 않고 네. 뭐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꿋꿋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실험적인 활동들, 재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실험적인 활동들을 꾸준히 계속 해나가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대표님의 그 호기심이라든지 기획력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키워드는 충주긴 합니다만 이 지금 맡고 계신 문화예술 그 기획사의 어떤 재즈 프로젝트를 통해서 충북 전체로도 좀 더 확장하고 여러 가지 좀 더 그 궁금증들을 좀 발현하고 싶은 그런 좀 생각도 좀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네. 아니면 지금 정도로 만족하시는지? 아닙니다. 네. 항상 도전을 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것들이 또 새로운 창작에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올해 이제 하반기에 네. 앞두고 있는 프로젝트는 청주에서 이제 진행이 돼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청주에서 충주로 공연을 보러 오시는 저희 팬분들도 되게 많이 네. 늘어났어요. 감사하게도. 네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청주에서도 저희가 재즈 인문학 프로그램부터 해서 해달라고 요청이 좀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저변 확대도 이루어졌고 솔직히 좀 느끼는 바로는 청주에서도 충주와 마찬가지로 아직 재즈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네. 좀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서 공간을 기반으로 재즈 문화를 만들고 지역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를 또 좋게 또 이렇게 봐주시고 하셔서 이제 국가 소유의 유휴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유휴 공간을 또 이렇게 재즈를 기반으로 한 문화 공간으로 이제 탈바꿈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또 있어서 네. 그걸 청주에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거기는 이제 레코드 하우스라고 해서 여러 기록, 이제 음악적인 기록과 사람들의 이 이야기들을 저희가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런 것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자, 오늘 저희가 문화예술 전문기업의 김세영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마지막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세영 대표에게 재즈란? 네, 뭐 기쁨의 원천, 네, 나의 삶. 이거는 이제 제가 재즈 뮤지션의 꿈을 꿨을 때부터 있었던 이제 마음이고 이 지역에 와서는 지역민과 연결되는 그런 소통 창구가 재즈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이 재즈를 만들고 있지만 이게 특별히 제가 정말 지역을 홍보하고자 뭐 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야 이런 컨셉으로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이 재즈 뮤지션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가 지역에 살고 있고 내가 영향을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내 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했던 것들이고 부담되거나 뭐 이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 알려지고 해서 좀 감사할 뿐입니다.